먼저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이시죠? 네, 잘 보입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캡틴의 김원주라고 합니다. 우리 김인 사장님이 소개했듯이 별명이 갑자기 이소룡이 됐는데, 제가 중학교 때 이소룡 흉내를 내기 위해서 저기 시골에 보면은 그 이렇게 볏짚이 남은 거를 이렇게 보관하는 그런 데가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제가 모래를 주머니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쌀자기에다가 거기서 이소룡처럼 막 이렇게 주먹을 그걸 때리면서 막 그런 흉내를 낸 적이 있었는데, 아마 남자라면 이소룡 몸매를 다들 원하지 않겠나 싶어서, 저도 사실 그때는 굉장히 그 이소룡 영화 보면서 굉장히 놀래면서 그런 어떤 그 몸을 갖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이가 다 돼가지고 작년에 TR90을 하면서 이소룡 그 어렸을 적에 제가 갖고 싶었던 몸매를 한번 가져보자는 목표로 한번 그렇게 거기다가 매일 기록하는 거를 해봤는데, 아, 나름 제한테 어떤 동기부여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좀 비슷한 몸매도 만들어 보고, 그러면서 뭔가 활력을 갖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이게 뭐 제 스토리입니다. 제 이제 어렸을 적에 제가 어떤 아이였고 어떻게 성장을 해서 지금 이렇게 뉴스킨을 하면서 투잡으로 저는 이제 하고 있습니다. 뉴스킨을 하면서 어떻게 어떤 생각으로 지금 하고 있는지 저에 대해서 잠깐 이제 얘기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제가 저는 이제 강원도 양양 화일리라는 두메 산골에서 태어났어요. 여기 집이 고등학교, 저희 집이 이제 이 집이 태어나서 대학교 시절 때까지 이 집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어, 이제 대학교 시절 때 우리 큰 누이가 이제 돈을 좀 버는 편이 돼가지고 대학교 시절이 지나고 나서네요. 지나고 나서 군대도 이제 갔다 오고 나서 이렇게 이제 집을 짓게 됐습니다. 저희는 이제 큰 집하고 작은 집이 같이 이렇게 앞에 이렇게 붙어서 살아요. 그래서 작은 집에 작은 아버지, 작은 어머니 하고 우리가 이제 집에 가면 항상 어머니 인사하고 작은 집 가서 또 인사하고 바로 앞집이다 보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저희는 오남매, 작은 집은 이제 삼남매 가지고 팔남매가 이제 항상 명절 때면은 이제 모여서 거의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도. 어, 저는 이제 그 초등학교를 여기가 이제 저희 동네가 한 50가구 정도밖에 안 됐어요. 지금은 뭐 많은 사람들이 이사를 와가지고 시골에 요즘 또 사람들이 많이 가서 살더라고요. 지금은 많아졌는데 그 당시는 이제 50가구다 보니까는 전교생이 화일 분교라고 조그만 분교가 있었는데 전교생이 20명이었어요. 저희 학년이 7명이었습니다. 저희 친구들이 제일 많았죠. 전교생이 20명인데서 이런 이제 생활을 하다가 제가 갑자기 이제 그 양양국민학교라고, 그때는 이제 초등학교란 말을 안 썼는데 5학년 때부터 이제 양양국민학교를 가게 됩니다. 시골은 이제 그 버스를 타고 한 10분 이상을 가야 되는데 걸어서는 그 어렸을 적에 저희가 걸으면 한 2시간 가까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학교를 다니는데도 저희는 이제 촌동네다 보니까 하루에 차가 3대밖에 없습니다. 이 초등학교를 다니는데 아침 6시 30분 차를 타야 초등학교를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저한테는 뭘 줬냐면 엄청 부지런하게 아침 새벽 5시 반이나 5시 50분에 일어나야 어머님이 차려주는 밥을 먹고 그리고 학교를 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이제 사진을 제가 올린 이유가 여기는 이제 그때 그 초등학교는 아니지만 그 이 전교생이 1000명이 넘어요. 20명
학생이 생활하다 갑자기 그렇게 많은 데가 아니까 전 학급만 60명이 넘고 그래서 그때 제가 느꼈던 건 아주 뭐 이렇게 촌동네에 왔던 그 어린애가 저기 그 도예시 가서 적응이 처음에 잘 안 됐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6학년 때 졸업하면서 5월 4일 날 표창장 가장 큰 표창장을 제가 받습니다. 그 전 제 이름을 호명을 하는데 제가 안 나갔어요. 왜냐하면 저라고 생각을 안 한 거죠. 제가 뭘 상을 받을 게 없는데 저는 공부도 잘 뭐 그렇게 하는 편이 아니고 뭐 이렇게 제가 착하다는 생각도 안 했는데 저희 담임 선생님이 여선생님이었는데 그 담임 선생님께서 이제 추천을 해가지고 가장 6학년이 이제 가장 큰 표창을 받는데 그 표창을 제가 받는 거였어요. 제일 뒤에 키가 작아서 제일 뒤에 있는데 선생님께서 계속 불러도 안 나오니까 저를 데리러 나왔어요. 거기까지. 1000명이 넘는 학생들 중에서 저를 데리고 가서 제가 그 상 받는데도 저는 어떨떨한 상황에서 그냥 상을 받고 그리고 내려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제 기억은 그냥 제가 좀 착한 이미지가 있었나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중학교 시절은 그럭저럭 보내다가 중요한 고등학교 시절 남들은 이제 공부하고 대학 갈 준비를 하는데 저는 밴드부를 하겠다고 지원을 해가지고 어머님께서 학교 찾아와 가지고 저희 담임 선생님한테 밴드부를 못하게 해달라고까지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형 내가 한 거 그걸 또 저기 아끼는 소질은 없지만 이렇게 부는데 나름 괜찮은 것 같아서 난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또 담임 선생님께서 이렇게 또 지지를 해주고 어머님을 설득해 주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때는 제가 사실은 고등학교,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시골이다 보니까 이렇게 어때 뭐 공부를 하겠다 학원 가는 느낌보다는 이렇게 모여서 친구들하고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이런 저 학창 시절을 보냈습니다. 제가. 그래서 얼마나 그런 문화나 그 누군가 좋은 사람을 만나야 학창 시절 때 가장 중요한 시절 때 저렇게 허비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 3학년 이제 초에 저렇게 공부해도 공부도 사실은 이제 그 모의고사나 이런 걸 치면 저희는 그 누가 먼저 나가냐 막 이런 게 이제 밴드부 친구들끼리는 시험 찍고 누가 먼저 나가냐 이런 걸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근데 제가 갑자기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 같은 밴드부에 이제 아주 힘이 센 친구가 있었어요. 그 후배인데 1년 후배인데 그 친구가 어느 날 제가 이제 잘못된 오해가 있었어요. 제가 그때 1988년도인가 89년도에 엄청나게 폭설이 와가지고 저희는 시골이라서 2주간인가를 차가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시내 나갈 수가 없었는데 소문이 난 거예요. 이상한 소문이. 걔 원주가 공부를 시작했다고. 근데 전 공부를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상한 소문이 났는데 제가 그걸 반박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후배가 저한테 오는 날 공부를 같이 하러 가자 그러는 거예요. 자기네 집에. 뭘 해야 될지도 몰라서 이제 친구들한테 톰 소의 여인인가 영어책 빨간 거 있어요. 그거 하나 들고 그 집에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날 놀렸습니다. 얘는 이제 엄마가 이제 새벽에 떡 장사를 나가는데 시골에서 살아요. 근데 얘는 체력이 엄청 좋은 거예요. 새벽 3시까지 공부를 하고 새벽 6시에 일어나가지고 떡을 치는 거예요. 제가 그거 보면서 저는 새벽 1시가 되니까 도저히 억지로 공부 못 하겠더라고요. 얘 실망 안 시키려고 얘가 또 저를 좋아하는 후였기 때문에 이 일부러 그냥 하는 척을 했는데 도저히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1시 돼서 잤는데 새벽 3시까지 얘는 했더라고요. 근데 6시에 또 떡 치는 소리에 깼는데 보니까 얘가 떡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좀 놀랐어요. 얘는 왜 저렇게 하루에 3시간씩 자면서 떡을 치면서 그러면서 공부까지 했을까? 너무 신기했어요. 이 녀석도 공부를 안 하던 녀석이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방학 동안 이 녀석이 공부를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제가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서 또 고등학교 3학년 때 제가 또 전교생에서 가장 큰 또 표창장을 받습니다. 이때 무려 제가 8등급이었는데 거의 꼴등급이었죠. 꼴등급에서 공부를 안 했던 제가 4등급까지 올립니다. 고등학교 3학년 1년 동안. 거의 뭐 날새기 하면서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그렇게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 옆에 제가 이렇게 사진 올린 거는 이때 이제 공부하던 그 주변에 있었던 친구들인데 이 친구들 지금까지도 이제 추석 때 또
설날 때 시골 내려가면 항상 보는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새로운 이제 또 밴드부 친구들이 아닌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게 되면서 또 이제 제가 대학을 가고 또 대학 가서 또 제가 못하던 뭐 공연도 해보고 노래도 해보고 제가 사실 이 공연이나 노래 같은 경우에는 잘 할 줄 아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 제가 뭐 반에서 뭐 2명씩 차출해 가지고 이제 2학년 선배가 우리가 연극을 해야 되니 과 저기 축제가 있어서 그래서 거기 갔는데 이 연극 대본이 어린애 수준인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그걸 제가 얘기한 거예요. 거기서. 바보같이 이거 수준이 좀 너무 초등학생 수준 같다. 제가 뭘 모르고 그냥 얘기했는데 그 선배가 화가 나가지고 그 많은 학생들 중에 다 가라 그러고 저희만 나오라 그러고 너들이 알아서 연극 준비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사실은 연극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2주간 연극 대본까지 다 짜고 직접 이 발표를 했어요. 품바타령이라 그래가지고 거지왕초하고 이제 저희 총무가 여자였는데 여자하고 둘이서 했는데 또 이게 히트를 쳤습니다. 그때 이제 저에게도 뭔가 그런 끼가 있다는 걸 또 알게 되고요. 그러면서 대학 생활을 또 그렇게 이제 보내다가 군대를 갔는데 제가 왜 이런 사진들을 보여주냐면 이제 이 테마가 저를 좀 변화시키는 또 어떤 그런 제 생각이나 사고를 좀 바꾸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됐기 때문에 이걸 좀 이렇게 장황하게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 이 군대 가가지고 저는 사실 이제 제가 어떤 사람인지 조금 더 알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군대 생활이 전 사실 재미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2년 26개월 군 생활을 했거든요. 저희가 1992년도에 군대 들어가서. 근데 그때 저는 마지막에 이제 대대장이 그 전역 그거 하는데 저한테 군대 하서관 지원 안 하겠냐. 따로 교육 면담을 할 정도로 저는 제 스스로도 이제 군대가 체질이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마지막에 제가 이제 선택했던 건 나와서 나는 이제 경찰을 해야 되겠다. 군대는 좀 이렇게 막힌 것 같은 조직 생활은 좋은데 막힌 것 같은 느낌 때문에 나가서 경찰을 차라리 해보자. 그때 뭐 꿈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생각으로 나왔습니다. 여기 제가 이 우리 부대에는 1029고지인가 그랬는데 굉장히 높은 데서 제가 군 생활을 했어요. 거기는 이렇게 스키장도 있었습니다. 전 스키를 탈 줄도 모르는데 매일 그 동네에서 시골에서 자라가지고 비료 부대 뭐 이런 걸로 그 이렇게 눈썰매 타던 그것 때문에 여기서 제가 스키 그 조교로 뽑혀가지고 거기에 간부들이 오면 제가 또 그걸 옆에서 또 그걸 코칭해주고 막 그런 역할까지 했답니다. 참 희한한 일들이 많았는데 군 생활은 저에게 제가 이제 리더십이 있다는 느낌을 약간 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나와서 이제 행정학과를 제가 다녔는데 행정학과를 졸업하면서 제 아는 후배를 통해서 이제 잘못된 네트워크를 무려 2년을 넘게 집단 생활을 하면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제 지금도 제가 이 뉴스킨을 하면서도 이때가 이제 제가 26살 때인가 그런데 그때 기억이 아직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사람 만나고 그러면 이 네트워크 사업이 이제 심리적인 사업 아닙니까? 근데 이때 이 과거에 제가 가졌던 이 느낌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그 생각 때문에 이제 사람들을 만나는데 있어서 아직까지도 이제 그걸 완전히 벗어던지지 못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제가 2년 동안 경험했던 거는 제가 제 자신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도 사실은 좀 보게 되는 그런 경험이었는데 지금 뉴스킨이라는 걸 제가 처음 봤을 때도 이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뉴스킨이 얼마나 정말 제대로 된 네트워크이고 정말 이런 걸 먼저 경험했어야 되는 걸 왜 잘못된 걸 경험해서 내가 갖지 말아야 되는 어떤 그런 트라우마라 그래야 되나 그런 걸 가졌을까 하는 생각까지 할 정도로 사실은 이 기억이 정말 안 좋았던 기억입니다. 제가 이 심리적으로 이때 안 좋을 때 굉장히 세상을 포기하고 싶은 생각까지 했던 경험이었어요, 저게. 그런데 이제 이 태권도 사범위를 이제 시골 가서 하면서 제 자신을 다시 움츠려 들고 세상에 다시 나올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게 태권도 사범 생활이었어요. 뭐 이렇게 태권도를 잘해서 사범을 했던 건 아니고요. 그러면서 어, 제가 다시 이제 이 서울로 다시 또 옵니다. 예, 서울로 왔는데 이제 영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영업을 하자고 이제 저희 매형이 이제 권유했을 때 제가 계속 안 하겠다 그랬었어요. 사실은 이제 그런 잘못된 경험으로 인해 가지고 제가 좀 힘든 그런 심리적인 게 있어가지고. 근데 막상 또 영업을 제가 처음으로 하는데 영업을 잘하는 스타일도 아니었는데 영업을 3년은 하니까 제가 영업에 또 소질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저를 또 좋아하고. 그래서 이 영업을 하면서 올라오자마자 제가 만났던 게 이제 이분인데, 김윤철 선교사라고. 이분이 그때는 26이었고 제가 29이었을 때였는데 24살인가 그랬는데, 이분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이 몰몬경이라는 책을 받으면서 제 인생이 이제 완전히 180도 바뀌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2011년도까지 주얼리에서 영업을 하면서 또 재사업을 하면서 또 빠미유라는 플래티넘 브랜드까지 만들면서 승승장구하다가 2011년도 11월에 여기 이제 이상민이하고 이제 이 저기 뭐야 이훈이라는 사람 다 저기 잘못 사업이 잘 안 돼가지고 부도가 났던 사람들인데, 저도 10억 좀 안 되는 돈을 이제 부도를 내는 그런 아주 어, 엄청난 이제 사건이 벌어집니다. 근데 사실 저는 이제 이때 제가 가지지 말아야 되는 돈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사업이 부도날 때 저는 사실은 오히려 속이 편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았던 그 교회를 통해서 이제 10년 좀 안 되게 교회 생활을 하면서 다져진 내공이 있었는지 오히려 부도가 나고 그렇게 많은 돈을 잃고 또 아직까지도 지금 채무를 이제 갖고 있는데도 그렇게 걱정이 되기보다는 홀가분했죠. 그리고 내가 가져야 될 돈을 내가 가져야지, 저렇게 저 돈은 내 돈이 내 능력의 돈이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값진 경험을 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뉴스킨을 이제 아내가 시작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부도나는 이 시점에서. 그래서 아내가 뉴스킨 한다고 저한테 이제 카페에 가가지고 진지하게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이런 게 있는데 이 뉴스킨이라는 걸 자기가 해보고 싶다. 근데 제가 이제 지난 경험이 있었잖아요. 2년 동안 잘못된 경험. 그래서 뉴스킨은 그때 항상 설명할 때 뉴스킨은 그런 거라고 이제 제가 잘못 들었기 때문에 걱정을 하면서, 그러면 내가 일단 사업 설명을 들어보겠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들었던 강의가 이병진 사장님의 판사 강의였습니다. 이병진 사장님의 이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1시간 동안 듣는데 제가 정말 놀랐습니다. 뉴스킨이 이런 거여서 제가 이제 그 주얼리 할 때 이제 브랜드 빠미유라는 걸 만들 때 직원들 한 20명 데리고 있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 그 빠미유라는 이름이 이제 가족이라는 불란서어로 가족이라는 의미인데, 그 가족이라는 의미를 제가 이제 브랜드 이름에다 넣었던 이유가 직원들하고 같이 좀 잘 살 수 있는 그런 회사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에 했습니다. 근데 그 제가 그거 하면서 부도가 났던 건 저한테는 이제 그런 경영의 능력이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이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놀랐던 게, 내가 거기 개인 사업으로는 절대 안 되는 이상한 꿈을 꿨구나 내가. 근데 뉴스키는 그런 꿈을 꿔도 되겠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때 1시간 동안 저는 그 10년 넘게 제가 했던 주얼리 이 경험이 막 생각이 나면서 1시간 만에 전 뉴스킨이 다 이해가 됐어요, 사실. 그래서 아내한테 그냥 적극적으로 하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면서 딱 제가 단서났던 게 이거. 근데 아마 힘들 거다. 심리적인 사업이다 이건. 이거는 사람들이 인식이 있기 때문에 내가 쉽게 생각했던 것처럼 사람들은 그렇게 대해주지 않을 거다. 그래서 먼저 자신을 무장을 하는 거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거다. 그러면서 이제 옆에서 이제 저도 뉴스킨을 2년 동안 이제 투잡으로 계속 공부하면서 이걸 나도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에, 그래서 이제 2014년 3월부터 제가 전업을 했더라고요. 살펴보니까 이때 이제 전업을 해서, 저는 2년 정도 전업한 줄 알았는데 2년이 안 되더라고요. 한 1년 얼마 정도 했다가 바로 또 투잡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1년간 하면서 이제 싱가포르 트립도 가고 그러면서 이제 또 정체기가 오고, 그러다가 이제 저는 사실 우리 박주환 사장님 또 나성경 사장님한테 이 쇼도 플랜이라는 걸 이제 처음 이 배우게 되면서, 이분들이 이게 얼마나 저한테 참 큰 희망과, 저는 사실은 그 투잡으로 하면서 이제 적극적으로 1년을 하다가도 내가 이 제일 하고 싶은 거는
이 뉴스킨 사업이라는 생각을 너무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전업을 1년 동안 하면서 성과를 많이 못 냈어요. 성과가 없다 보니까 이제 전업을 계속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때 저는 영업을 잘했는데 왜 이 뉴스킨은 잘 못하지? 그때 이제 저는 이 쇼더 플랜을 보면서 왜 내가 그렇게 못하는지를 다시 한번 인식하게 되는. 그러면서 이제 이 쇼더 플랜을 굉장히 집중해서 공부를 하고 지금도 이제 이 쇼더 플랜에 맞춰서 45초하고 10분 쇼프를 하면서 고객들에게 이제 전달하는 그런 이제 하면서 이제 희망을 계속 내가 만들 수 있겠다나 하는 이제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 박 전 사장님이 이걸 고안했을 때 정말 대단하다. 누구나 다 이거를 이뤘지만 그렇게까지 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해서 지금은 이제 팀을 아주 잘 완성을 하고 있어가지고 저한테 너무 모범이고 이 진짜 너무 감사한 그런 작업입니다. 제가 사실은 이제 이렇게 투잡을 계속하면서도 쟤를 뉴스킨을 저는 뉴스킨의 네트워크로 만들기 위한 이제 제 작업을 하는데 이제 가장 크게 제가 매일 하는 게 이겁니다. 좀 더 나은 사람이 되십시오. 이 뉴스킨을 이렇게 한 10년 가까이를 이렇게 옆에서 지켜도 보고 또 직접 가가지고도 해보고 하면서 느낀 게 나를 잘 지켜야 되는구나. 나를 잘 단련시켜야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6년, 7년 전부터 좀 더 나은 사람이 되십시오라는 책을 매일 쓰고 그걸 또 SNS에도 올리고 또 지인들을 30명, 50명에게도 전달을 하고 이런 작업을 계속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오늘은 내일 아니, 오늘 어제보다 오늘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게끔 그 작업을 제가 매일 하고 또 육체적으로 사실 뭐 태국권은 육체적으로만 되는 운동은 아니고요. 정신적과 육체적인 것을 겸비한 운동이라서 제가 사실은 이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매일 30분 시간이 되면 1시간씩 투자를 해서 수련을 합니다. 지금 벌써 이제 4년 차에 접어들었어요. 그것도 운 좋게 이제 가장 중국의 이제 고수한테 직접 배우신 제자로 등록된 분을 만나가지고 정말 제대로 된 걸 이제 배울 수 있어가지고 제가 좀 이제 성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이제 뉴스킨으로 사실 성과가 별로 없었는데 투잡으로 하면서도 또 쇼더 플랜 공부에서도 근데 이제 작은 아버지 파킨슨 초기 이 진단이 이제 작년 5월에 있었어요. 근데 이게 오히려 저한테 어떤 성과를 내고 뭔가 가족이 움직이게 할 줄은 몰랐어요. 제가 이 작은아버지 파킨슨 초기에 있을 때 이제 가족들이 다 모여서 큰 누나 집에서 작은아버지랑 다 올랐을 때 제가 아주 크게 열정을 토해냈습니다. 작은아버지 저렇게 그냥 가면 이제 치매 오고 우리 기억 못할 수도 있다. 근데 뉴스킨을 내가 해보니까 뉴스킨 제품 먹으면 작은아버지 좋아할 것 같더라. 이건 내가 지금 10년 동안 느낀 거다. 내가 한 번도 뭐 그런 사례는 없는데 내 스스로 사례는 없는데 그냥 내가 느낀 거다. 그러면서 막 얘기하니까 큰 매형이 자기가 당뇨 진단이 있다고 하면서 자기 건강 진단을 갖고 오면서 자기한테는 그럼 뭘 먹어야 되는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그러면서 이제 누나하고 큰 매형이 먼저 파마렉스 제품을 먹고 또 이제 작은 아버지도 이제 한 달에 처음에는 한 진짜 60만 원 가까이 되는 제품을 드시게 하면서 작은 아버지가 굉장히 호전됐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1년이 넘게 지났잖아요. 지금은 엄청나게 건강한 상태에서 77세입니다. 3년 작년 재작년에도 일을 잘 못하셨을 정도였는데 지금은 논농사 밭농사 일을 작은 어머니하고 같이 거뜬히 해내시는 정도로 건강해지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 가족들도 제가 그 네트워크 잘못된 걸 하면서 저희 가족들에 대해서는 이제 이 다단계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셌어요. 그래서 가족들을 그걸 못 해줬는데 그리고 제가 그 지난 뉴스킨을 10년 동안 경험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저를 만든 게 없었어요. 저 이거 임상 만든 게 작년에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결과가 안 날 수밖에 없었죠. 뉴스킨은 임상을 내야 결과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이제 얼굴을 저는 사실 지금도 이제 매일 이 임상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루미스파하고 작년부터 매일 거의 한 달에 한두 번 빠지나요? 루미스파 그다음에 이제 한 두 달 전부터는 여기 눈매 하는 것까지 해가지고 총 이 세 가지를 거의 매일 하다시피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사람들이 요번에 그 저기 주얼리 그 사장님 대표님 한 분은 솔직히 저 TR90 소개도 안 했어요. 그냥 가서 인사하고 그분한테도 제가 뭔가
좀 빚진 게 있어가지고 인사하러 갔는데 그분이 대뜸 저를 보더만 뭘 먹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더만 자기도 그거 해결해달라고. 그래서 TR90이 나온 거예요. 그게 이제 올 4월 말 프로모션 때 그래서 그분이 하고 지금 이제 하시면서 엄청 열심히 또 올리시기도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때 정말 나를 가꾸는 것이 이 사업의 전부구나 하는 생각을 더 하게 됐습니다. 네,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시크릿 그 하브에코 백만장자 시크릿에 있는 내용인데요. 생각은 당신의 마인드가 만들어낸다. 마인드는 커다란 생각상자라고 할 수 있다. 생각상자에 이런저런 정보들을 넣을 때는 생존을 위해 쉽게 꺼내 쓸 수 있도록 각각의 파일에 제목을 써서 정리해 넣는다. 잘 들었는가? 번영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서라고 말했다. 당신이 돈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은 당신의 돈에 대한 생각 파일에 저장되어 있는 내용뿐이다. 제가 사실 돈에 대한 왜 제가 이 성장이 더디고 이러는지를 이제 이 멘트를 보면서 좀 정리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많은 책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마인드를 키우고 또 돈에 대해서도 우리가 저는 사실 어렸을 적에 못 살았기 때문에 돈에 대해서 사실 좋아하지를 못했어요. 근데 그 개념이 지금까지도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제가 마무리를 써놓은 건 돈을 좋아해야 된다. 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느끼고 돈으로 인해서 더 큰 영향력과 더 좋은 것들을 많이 할 수 있다는 걸 제 스스로도 더 많이 인지하기 위해서 마무리로 이 말을 썼습니다. 제가 꼬박 30분을 거진 다 썼네요.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제 제 마이 스토리 겸 제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뉴스킨을 하는지. 전 사실 뭐 지금 큰 성장은 하지 않았지만 제 마인드만큼은 사실 지금 우리 김경죽 사장님 마인드, 우리 이길수 사장님, 정호 사장님과 같은 그런 마인드로 사실 이걸 하고 있습니다. 제가 빠르게 뭘 전개를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저희 큰 누나 일을 제가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큰 누나 눈치를 안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절을 하면서 해야지만이 제가 정말 제가 가고 싶은 그 목표에 갈 수 있는 상황이라서 또 그렇게 현명하게 제가 지혜롭게 조정을 잘 못하다 보니까 그동안 잘 못했던 거고 지금은 이제 그래서 지혜롭게 조정을 해나가면서 반드시 내가 이루고자 하는 꿈을 이루겠다는 생각으로 이제 제 마이스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두 화이팅 하시고요. 네, 힘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